자, MBN이 이것들은 진짜 취소를 안 시켰더니 최후까지 발악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의 미공개 피라미드 방문 논란을 가지고 무슨 이거는 본인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했는데 근데 이거 받아 쓴 놈이 더 나쁜 놈이야. 다 받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피라미드 같다고. 무슨 본인의 그 소망 여행 마치 이 임기 막판에 자기 원하는 버킷리스트 실천했다 이따위로 악플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홍 작가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당시 김정숙 여사가 피라미드를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반박하고 나섰다. 애초 이집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음해와 곡해가 뻔히 예상돼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탁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집트는 애초부터 대통령과 여사님이 함께 피라미드를 방문해 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해외 정상이 방문 시에 우리의 문화 유적지나 현장 방문을 늘 요청해왔던 터라 수용하려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 및 K9 자주포와 관련한 중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유적지 방문에 대해서 어떤 음해와 곡해가 있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라고 덧붙였는데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제껏 국빈 방문한 해외 정상들 중에 이집트 문화의 상징인 피라미드 일정을 생략한 사례가 없으니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고 결국 김정숙 여사와 일부 사람들만 방문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행사는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네. 이집트가 국빈들한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이집트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행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관광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게 고대 이집트와 연관돼 있는 피라미드 이 시기 때 있었던 고대의 문화 중심국 4대 문명의 발상지다. 이게 최고의 자부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외 정상한테 보여줘야만 하는 게 일정이라서 가야 되는데 뻔히 그냥 어디 방문만 하면 그거 갖고 시비를 거니까 대통령은 빠지고 김정숙 여사가 갔다 온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식의 곡해는 꼭 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한 타임이 좀 늦었어요. 근데 지금 이집트가 이러한 방문을 요청하는 데는 특별한 방문을 더더욱 중요시 여기는 데는 우리하고 이집트하고의 특별한 비즈니스 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 문화재 복원 사업인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제일 힘이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국가유물 최고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집트 유산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조정, 그 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실질적인 권력 1위 기관이야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이집트는 제대로 된 제조 산업도 없고요. 얘네들이 돈 나올 구멍은 오로지 관광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관광을 통해 갖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리고 수에즈 운하 수익으로 이집트가 사실은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이제 땅만 파면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문화 유적들이 있는데 이 문화 유적들을 그동안 계속 외부 국가들한테 하청을 줘갖고 발굴을 진행해 왔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재 관리 능력을 비롯한 문화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이집트 국가유물 최고위원회가 앞으로 일어나는 이집트에 대한 모든 발굴과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한국하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른 나라를 일절
배제하고 한국하고 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집트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라들이 뭐 유럽의 선진국들 있겠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최근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복원된 문화재들이 많이 엉망이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망쳐버리면 이건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특히나 유럽 내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근래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집트 입장에서 다시 유럽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모든 걸 맡기기에는 사실은 이집트 입장에서도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유럽 쪽에서도 이집트 애들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쟤들 제대로 돈 안 주고 뭐 이런 식 사실 신뢰관계가 없어요. 성의도 네. 없을 뿐더러 물론 이집트도 그렇게 이제 성의 그러니까, 있는 놈은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없다고요. 가서 복원을 하라 그러면 대충 세멘트로 발라버리고 제대로 뭐 네. 무시할 유물도 파묻어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집트 미라 나오면 다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네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다 유럽으로 보내서 이거 분석하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차관을 3조 원 가까이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 3조 원 차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하고 철도를 넣는 거예요. 240km 정도 되는 철도를 놓습니다. 철도 현대화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차관을 제공해. 그러니까 그 이집트 중심하고 연결되는 룩소르 지역이 이 카이로에서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대 이집트 왕들, 특히 라마세스 왕조들의 무덤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가면 룩소르 대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문에 들어가 있는 기둥들, 이거 서 있는 거 대충, 아시죠? 어떤 형태인지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걸 한국문화재관리청이 이걸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220km 철도도 그 룩소르 문화재를 복원해가지고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요. 그 철도 220km를 우리가 다 놔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제어기를 비롯한 신호기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하TI가 전부 다 납품을 할 거지만 아무튼 이 사업에 이집트도 명운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보여지는 유적지 자체 복원 사업을 우리한테 다 맡기고 있다니까. 물론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될 것인지 또는 이걸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재 복원에 대한 또는 문화적인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집트가 인정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실상 따져놓고 뭐 인기 있는 유적에 대한 거를 그렇죠. 한국이 복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났어요.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의 붕괴한 탑문을 한국 정부가 해체 복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게 기사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앞으로 나머지 발굴도 이제 대한민국이 다 맡아서 해주세요. 바쁜데 100년 걸려도 괜찮아. 대한민국이 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연구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가서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해체 복원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쓴 책을 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관련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서 실적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유럽의 노틀담 대성당 불타서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한테 복원 설계를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우리 대통령이 2시간 동안 거기 가갖고 복원자들 격려하고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진행하는 거 우리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국내 언론은. 근데 앙코르와트 역시 캄보디아한테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걸고 있는 문화 유적인 거예요. 그렇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홍랑시타라고 그 옛날 신전들, 무너져버린 옛날 신전들을 우리나라 고고학자들, 복원학자들이 가가지고 진짜 완벽에 가깝게끔 다시 재현한 게 대충 일본처럼 시멘트 발라가지고 겉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중국이나 일본이 그러거든요. 자금성 가보세요. 기둥이 다 세멘입니다. 교토에 있는 교토에 있는 오사카성 같은 거 가보세요. 원형이 다 세멘트예요.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복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세멘 바르고 합판 치고 장판 깔아가지고 수지로 덮어가지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문화재 복원 실력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화 그리고 뭐 각종 도자기 그와 관련된 건축물들 이런 일반 외부 유적들까지 전부 대한민국의 문화재 복원사들한테 복원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우리 기술들이 수출돼 갖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나라는 검찰하고 언론, 사법 쪽 이런 쪽 빼고는 다 너무 잘하네요. 다 국제적인 수준. 국제적이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집트하고 그 협약을 맺었던 많은 MOU 중에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복원 사업도 그 내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에 있는 모든 국보급 문화재와 건축물들 이것들을 전부 다 3D로 스캐닝을 하고 있어요. 맞아. 일제 때 석굴암도 일본 애들이 시멘트로 발랐죠. 발라가지고 망쳐놨잖아요. 미륵사지 석탑 맞아. 같은 거나 일반 석탑들 같은 것들도 지들이 안에 있는 부장품 빼먹으려고 해체를 하고는 대충 얹어갖고 원형이 맞아.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신 석탑도 저게 원형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원형을 일본 애들이 복원한답시고 주물딱주물딱 해서 전혀 다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시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발휘해서 우리가 국내에 있던 사찰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재를 3D로 저장하고 있고 만에 하나 그게 소실됐을 때 완벽하게 원상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재료 시료까지도 전부 다 추출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술을 가진 나라기 때문에 이집트 우리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김영란님이 수원 화성도 완벽하게 복원을 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어야 하셨는데 수원 화성도 다 허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복원할 거예요? 그랬더니 복원된 문화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과정을 다 남겨놨어. 우리 선조들이 다 남겨놨어. 정조대왕이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복원을 해서 세계문화유산 됐잖아요. 200년 전에 설계도를 그대로 남겨놓고 심지어 재료의 가공 방법부터 시공 방법까지 맞아요. 거중기 맞아요. 같은 거 정약용이 만든 세계 최초의 기중기, 거중기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그 방식대로 한 거야. 이건 사실 똑같아. 시기만 다를 거지. 이거 약간 종특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그럼 집착이 강해. 그러네. 너무 대단하네. 다른 나라는 화재로 불타서 없어지잖아. 그럼 끝인데. 쇠목재를 쓰잖아. 우리는 헛목재를 기어이 털어. 숯덩이가 된 걸 털어가지고 그 원목재를 다시 덧붙여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00년 전에 설계도를 남길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하다. 또 현대 사람들은 우리 기록 다 남아있는데요 이러면서 그걸 또 그대로 복원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좀 무섭긴 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룩소 이 피라미드를 그 피라미드를 관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양을 보여준 거는 우리 앞으로 이런 복원도 필요로 해요. 영국 놈들한테 해놨더니 이 새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입구 다 쪼개고요. 안에 엉망진창으로 다 해놔가지고 우리 옛날 모습 다 잃었어. 이거 다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시러 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학여행 간 것처럼 마치 자기 욕심 때문에 구경 가고 싶은데 구경 가려고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아우 저기 이집트 피라미드 우리 국민들도 여행 가려고 생각만 하면 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걸 뭘 그렇게 여행 다니려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
그리고 저는 한복 입고 해외여행 다니려고 대통령 된 애는 하나 있기는 하지. 변기 가지고 다니면서. 변기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튼 그 도대체 그 변기는 뭐지? 그 앉았을 때 피부에 닿는 어떤 착용감이 좋은 건가? 그럼 변기 시트만 갖고 가도 되지 않나? 아유, 이해할 수가 없어. 변기를 통째로 갖고 가니면 도대체 뭐야? 아니 근데 나는 뜯어면 안 되잖아. 상식이 변기를. 아니 상식이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는 게 진짜 개인 우리가- 변기 쓰는 건가? 그러니까 그 변기를 그게? 정말 뜯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 했다잖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갖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잖아요.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수행원들이 제일 어. 힘든 게 그거라잖아. 변기 때문에 거의 힘들었다고. 아니 기존에 있는 호텔에 멀쩡한 변기를 뜯어내고 그 변기를 가서 맞추는 사람들 입장 어땠겠냐고. 어쨌든 아우, 그리고 저는 이 변기가 국본 줄 알 거 아니야. 이씨. 아우. 동아일보가 이런 단독을 썼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는 비공개로 한 행사였거든요. 네. 근데 동아일보가 이걸 빼냈다는 거는 아직도 그 청와대 안에 동아일보 끈앞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야. 동아일보 끈앞풀만 있는 줄 알아? 청와대 안에 낙엽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낙엽이 그런- 그때 그래, 동아일보 애들 엄청 청와대 꽂았네. 청와대고 뭐 언론 재단이고 뭐 하여튼 그런데 다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있다는 소리야 지금. 짜증이 나. 하여튼 걔네들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은 뭐가 되든지 간에 욕을 처먹든 네. 뭐 기자의 양심이 어쩌든지 간에 이 추세대로 현 정부 까고 이재명 후보 까고 윤석열 숭상하는 걸로 가겠다라는 아주 노골적인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안 어리석지 속아. 않아. 속지 않아. 최소한 송작가 TV를 보는 우리 12만 애청자들은 이 이집트 방문권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 들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문화 강국으로서 이집트한테 대접받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송작가 TV 애청자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수준이 기자들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딴 사람한테 우리 채널을 홍보를 안 해주는 거야. 혼자만 하려고. 아니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아니 깨시민들 중에서도 유독 수준이 왜냐면 이분들은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거든. 국내 정치 누가 모르는 게 없어. 정치인이 이 얘기만 했어 이게 아니고 국제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야. 왜냐면 숲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방송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따져도 이분들이 수준이 너무 차이나게 높아서 약간 일상생활 하시기에 조금 힘들기도 하실 것 같아요. 본인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 있죠.